안녕하세요. 광주 규정휴직지원센터 알기 쉬운 노동 상식 교실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8월 1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우리 노동자에게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식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체 공휴일 지정이 우리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휴식권 관련한 법률상 규정들을 살펴보고 용어의 정의와 각각의 차이를 알아볼 텐데요. 휴식권 관련한 조항에는 휴계, 휴일, 휴가, 휴업, 휴직 등이 있습니다. 먼저 휴게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동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경비원들의 휴식이나 수면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임금 지급에 의무가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음은 휴일인데요. 휴일은 근로제공에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임금의 지급 여부로 구분하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권리의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률에 근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은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이냐 무급이냐 역시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휴일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만 법률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이 아닌 일반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되는 휴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2018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공휴일도 근로자들이 법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휴무인데요. 휴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통상 교대 근로자의 비법날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휴일은 아닌데 근로제공의 의무도 없는 그런 좀 애매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이런 점을 악용해서 토요일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휴무일이라면서 토요일에 근로를 해도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었는데 이제 그럴 개연성은 없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일주일은 7일임을 명확하게 했고 일주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니까 휴일 여부를 떠나서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휴가인데요.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률상 또는 노사약정으로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법률상 보장된 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연차 휴가와 산전 산후휴가 그리고 무급으로 보장되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이외에 노사약정으로 휴가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뭐 여름 휴가라든지 병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약정 휴가는 부여 여부라든지 급여 지급의 의무는 법률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노사 간의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업과 휴직인데요. 휴업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근로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날을 말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까 100%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최소한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휴직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법률상 또는 노사 간의 약정으로 일정 기간의 근로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상 보장된 휴직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1년간 보장해 줍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후에는 휴직 전에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요. 당연히 근속기간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퇴직금이나 승진, 승급 시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들 모두는 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 또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근로 제공을 면제냐 거부냐라고 하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이런 차이는 출근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출근율이 중요한 연차휴가를 다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55조는 원래 1항만 존재해 있었는데 28년 개정되면서 2항이 신설되었죠. 제1항은 주휴일에 대한 규정인데요. 주휴일은 일주일간 소정근로를 망근했을 경우에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날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장마다 주휴일이 동일하지 않고 특정한 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백화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서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터의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월, 수, 금, 주 3회 하루에 5시간씩 근로하는 홍길동 씨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일주에 8시간의 주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40분의 15의 비율로 곱해주면 약 3시간분의 주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조 2항이 최근 신설된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조항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고 공휴일을 살펴보면요. 국경일이 있죠. 먼저 3.1절, 그 다음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게 국경일로 공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설날, 설날 전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그리고 추석 전날과 다음날, 크리스마스, 임기 만료 공직 선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 말하는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1항에 따라서 주휴일이 별도로 부여되고 있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이 주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래에 그 대체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겹쳐서 실질적인 공휴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겹치는 공휴일 다음에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은 전체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법상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가름해서 다른 근무일에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공휴일에 가름해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전에 유급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휴일 대체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서면 합의는 했지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유급 공휴일에 근로를 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가산임금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상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 공휴일로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겹치는 공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요일이 주휴일일 수는 있어도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끼리 겹치는 현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신설된 제55조 2항의 입법 취지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특히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어느 요일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8월 17일 대체 공휴일 지정 역시 토요일인 8월 15일을 월요일인 17일로 대체한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이번 대체 공휴일 적용은 아쉽지만 아직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8월 17일 날 쉬지 않더라도 또는 근로 후에 휴일 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누군가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